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진 한 인물. 그의 이름은 박열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조선 청년의 분노와 신념은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치열하고 용기 있었다.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심장을 울린다. 이번 시간에는 독립운동가 박열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위대한 흔적을 따라가 본다. 챕터 1 불꽃처럼 피어난 정춘. 1902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난 박열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였다. 평범한 농가에서 자란 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일본의 탄압을 보며 강한 분노를 느끼고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히 공부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저항의 길을 찾게 된다.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던 민족해방의 목소리는 박열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도쿄에서의 유학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가던 그는 일본 내 무정부주의 운동에 빠르게 가담하게 된다. 당시 그는 흑도회라는 아나키스트 조직을 만들고 조선 독립뿐 아니라 모든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외쳤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적 자유와 평등을 지향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정체를 까발리는 활동을 이어갔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조선을 향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며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더욱 억압해갔다. 이 와중에도 박열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글과 행동으로 저항을 이어나갔다. 그의 청춘은 타협없는 저항과 분노로 가득 찬 날들이었다. 친구들과의 토론, 검열당하는 출판물, 그리고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박열은 한치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그는 단순한 유학생을 넘어 일본 본토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가로 성장해갔다. 챕터 2 가네코 후미코와의 만남. 박열의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가네코 후미코다. 일본인 아나키스트였던 그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표를 품고 저항의 길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곧 가까워졌고 이념과 철학,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동지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투쟁의 연장이었다. 두 사람은 불령사라는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아나키즘 운동을 펼친다. 일본 천황제를 부정하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체제에 반대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일본 정부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천황 암살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한 폭력적 선동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자유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된 깊은 저항이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며 천황을 살인자라 칭하고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발언이었다. 이러한 급진적 행보는 곧 체포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다. 재판장에서조차 자신들의 사상을 당당하게 외치며 세계를 향해 진실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두 사람의 결속은 감옥에서도 이어졌고 그 사랑과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챕터 3 법정에서 외친 자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3년 관동대 지진 이후 벌어진 조선인 학살을 비판하고 천황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혐의로 체포된다. 일본 검찰은 이들을 조선인 폭도들의 배후 세력으로 몰아가며 사회적 혼란을 진압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법정을 무대로 삼아 일본 제국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판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열은 법정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천황을 직접 비난하며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살인자들이다라고 외쳤다. 그의 발언은 충격을 넘어 당대 일본 사회의 금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다. 판사들조차 당황했고 언론은 그의 당당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네코 후미코 또한 결코 조용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일본 사회의 억압과 여성차별, 그리고 계급적 모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선인에 대한 탄압과 학살을 언급하며 이런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라고 선언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단순한 피고인의 진술을 넘어 혁명적 선언에 가까웠다. 결국 박열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일본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그럼에도 그는 기죽지 않았고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언젠가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신념은 감옥 안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챕터 4 끝나지 않은 투쟁. 사형 대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박열은 이후 약 22년 동안 일본 감옥에 수감된다. 그의 투쟁은 육체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사상서를 쓰고 일본 제국주의의 실상을 파헤치는 글을 남겼다. 그는 감옥에서도 한 사람의 저항자로 살아갔다. 가네코 후미코는 1926년 옥중에서 수상한 죽음을 맞는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의 죽음이 강요된 것이었다고 믿는다. 박열은 그녀의 죽음 이후 더 깊은 침묵과 고통 속에서 저항을 이어갔다.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그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광복 이후인 1945년 마침내 그는 풀려나 조국 땅을 밟게 된다. 그러나 이미 조선은 해방과 동시에 혼란과 분단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남한에서도 좌익으로 몰려 감시를 받았으며 당시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광복 이후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 해방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닌 피와 눈물로 다져진 진실이었다. 박열의 투쟁은 조국의 해방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챕터 5 해방 후의 박열. 1945년 8월 마침내 광복이 찾아왔다. 22년간 옥중 생활을 이어온 박열에게도 자유가 주어졌다. 그는 일본에서 석방되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현실은 그를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했다. 해방된 조국은 이미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갈라지고 있었고 박열은 남한 정권 하에서 감시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의 과거는 영웅이었지만 현재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박열은 조선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지지하며 좌파 진영에 가까운 인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번 조사를 받고 활동을 제약받았다. 그는 무정부주의자였기에 어떤 이념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지만 강한 자유주의적 신념은 당시 체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분단은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광복 후에도 일제시대 감옥에서 겪었던 참혹한 경험과 저항의 의미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회고록을 쓰고 강연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의 진실과 저항 정신을 전파했다. 진정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의 외침은 단순한 회한이 아닌 시대를 향한 경고였다.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정치적 색깔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원칙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지켰다. 해방 후에도 여전히 싸워야 했던 그의 모습은 단지 식민지의 투사가 아닌 시대의 양심으로서의 모습을 더욱 또렷이 드러낸다. 챕터 6 사상의 무게와 자유의 그림자. 박열의 삶은 단순한 독립운동가의 궤적을 넘어서 철학자이자 행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무정부주의라는 사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모색했으며 이는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모든 권력과 제도를 의심하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세계를 꿈꾸었던 그의 이상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상은 항상 현실과 충돌했다. 광복 이후 사회는 점점 더 냉전 구도로 흘러가고 박열처럼 좌우 이념을 초월하려 한 인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그는 좌파로도 우파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의 사상은 오히려 불편한 진실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았다. 국가나 체제를 넘어선 인간 중심의 사고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가치와도 깊이 연결된다. 박열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급진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이야기했던 휴머니스트였다. 그의 사상이 지닌 무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볍지 않다. 권력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억압, 민족과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을 꿰뚫는 박열의 시선은 우리가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묻게 만든다. 챕터 7 망각 속의 영웅. 시간이 흐르며 박열의 이름은 점점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 그리고 냉전 체제 속에서 새로운 영웅을 찾아갔고 박열은 그 경계 바깥에 놓였다. 그의 급진적 사상과 일본 본토에서의 활동은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그는 영화나 교과서 속 인물로 대접받기보다는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였다. 1970년대 그는 조용히 생을 마감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침묵 속에 묻혀야 할 인생이 아니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박열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영화 박열이 개봉되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준익 감독의 연출과 이재훈 배우의 열연은 박열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소개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법정에서 웃으며 자유를 외쳤던 한 남자의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망각 속에 묻힐 뻔했던 이름 박열. 그는 결국 다시금 기억 속으로 돌아왔고 그 기억은 단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질문을 위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챕터 8 저항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박열의 생애는 단지 항일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 저항하는 인간으로서의 철학이자 실천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았고
그 신념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도전과 영감을 동시에 던진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불의한 체제에 침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박열은 그 질문 앞에서 행동했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끝내 꺾이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차별, 권위주의의 그림자는 남아있다. 이런 시대의 박열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 그 이상이다. 그는 우리가 다시금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상기시킨다. 박열,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저항의 아이콘이다. 시대를 바꾸는 건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에 맞서는 작고 단단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다. 박열의 삶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 그 자체였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위해 스스로를 내던졌던 그의 정신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다. 우리는 그가 남긴 질문 앞에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